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빙바디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계신가요? 헬스는 참 야속한 운동입니다. 주 5회씩 시간 넣어가며 돈 넣어가며 빡세게 운동해서 만들어 놓은 몸도 운동을 쉬어버리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헬스인들이 헬창이라 불리며 근손실에 대한 강박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했는데 잠깐 쉬면 그 노력이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오늘은 모든 헬스인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근손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손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운동을 오래 쉬어서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는 헬스만 하고 살면 되는 현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도 다니고 결혼식도 하고 할 일이 많습니다. 특히 부상이라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날에는 정말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합니다. 장기간 누워 있는 경우에 근손실은 가장 무섭게 발생하는데요. 근손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근육은 우리 몸을 단순히 움직이게 하는 역할 외에도 에너지를 저장하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근육에 저장되는 에너지량은 지방과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적습니다.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근육보다 지방이 훨씬 훌륭한 것이죠. 그래서 지방은 딱히 유지를 위한 활동 없이 칼로리만 들어오면 보존되지만 근육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현재 살아가는 생활 패턴보다 과분한 근육을 가지고 있다면 비효율이라고 판단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은 사용되지 않으면 줄어들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근육은 철저한 루틴과 식단을 통해서 강한 강도로 근육을 계속해서 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근육이 커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운동을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강도가 근육에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는 데만 필요한 수준으로 근육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운동을 안 하면 근손실이 오는 이유는 알았고 얼마나 안 해야 근손실이 오는 걸까요? 하루만 쉬어도 근손실이 오는 걸까요? 사실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운동을 일주일만 쉬어도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 뭔가 사이즈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실제로 사이즈가 줄어든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근손실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 근육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근육 속의 수분량이 사이즈에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이 사라지면서 글리코겐 안에 있던 수분도 함께 날아가기 때문에 부피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근섬유가 약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이러한 일시적인 휴식으로 인한 근육 크기의 감소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손실이 하루 운동 쉬었다고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의 휴식이 3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실제로 근육량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근손실이 발생하는 시점은 개인의 신체 조건, 운동 빈도, 영양 상태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일반적으로 운동을 중단한 후 2-3주 내에 근육량 감소와 함께 근육력이 저하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 관련 논문이 더 있지만 쉽게 3주 이상 운동을 쉬어버리면 근손실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사라지는 근육도 많고요. 근손실은 특히 속근이 많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속근은 우리 근육의 사이즈를 키우는 근육이죠. 그래서 근손실이 발생하면 속근이 많은 부위인 대흉근 같은 곳이 많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손실은 근력뿐만 아니라 유산소 능력까지 감소시키니 운동선수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근육이 날아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죠. 근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힘들더라도 최대한 일주일에 딱 하루라도 짧게 운동해 주는 것이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아예 안 한 그룹과의 근손실도를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죠. 근육에게 전만큼 잦은 빈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강도 있는 자극을 때려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거죠. 근력 운동이 힘들다면 가벼운 홈트레이닝이나 유산소 운동이라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면 약간의 운동이라도 해주면서 휴식 시간을 최대한 3주, 적어도 4주 전까지는 운동에 복귀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 운동은 도저히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누워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자주 일어나서 활동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몸은 누워있을 때 가장 근육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손실이 오기 쉽습니다. 근육을 계속 중력에 저항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분한 칼로리 섭취와 고단백질 식단을 가져가주면 근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근육을 합성할 일이 없으니 단백질 섭취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재 근육을 유지하는데도 단백질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죠. 내 유지 칼로리를 부족함 없이 섭취해주고 이를 고단백질 식품으로 채워준다면 휴식 중 근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근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근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머슬 메모리 때문입니다.
근육은 빠질지언정 그동안 열심히 운동해서 생성된 근액세포들과 발달된 근신경들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세포는 한번 키워진 경험이 있으면 다시 성장하는 속도가 훨씬 빠를 수 있죠. 때문에 어느 정도 근육을 만들어 놓은 몸은 근손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다시 운동을 하면 매우 빠르게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날아가는 근육은 야속해도 핵심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컷으로 쇠질한 게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모든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반드시 직접 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운동하시는 여러분 건강하고 멋있는 삶을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아름다운 몸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더 좋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빙바디였습니다.